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과연 중국의 로보택시 수준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미국을 다 쫓아왔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걱정할 수준인지, 막 중국이 정말 로보택시를 더 빨리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빅카프리오님, 감사합니다. 깊은 지식이 80%, 지식 전달이죠. 소소한 재미 15%. 지금 미국은 롱 위켄드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월요일날 안 열 겁니다. 월요일이 휴일입니다. 레이버데이로. 그리고 저는 LA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LA에서 먹는 한국 음식이면, 모든 한국 K타운에 있는 음식이면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입맛이 버려져서 왔나 봅니다. 너무 수준이 너무 올라갔는지. 그래도 또 다음에 맛있는 LA의 집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국보다도 맛있는 LA 한식집이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분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팬덤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국의 로보택시가 어떤 수준인지, 아버지께서도 그거를 질문해 주셔서 중국이 다 쫓아왔냐, 중국이 아마 미국의 기술을 어느 정도 카피해서 기존에 웨이모 하던 것들을 웬만큼 다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워낙 카피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미래기술 전략의 전쟁에 있어서 중국은 한동안 미국을 따라오기 엄청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코발트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분쟁 지역에서 러머티리얼을 하는 것들에서 선진국에서 나름 그쪽의 인권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프라라든지 그 나라의 사회가 이미 국민들이 진보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회 모든 통틀어서 국민이든 모든 시스템이 한 단계 이렇게 진보하지 않으면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리티지에서 지금 딱 이런 아주 적재적소에 맞는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심지어 쓴 사람도 중국 사람이네요. 근데 아시안 전문가인데, 중국이 미국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딱 적재적소에 절묘한 타이밍에 제대로 시도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은 손이 들어오지는 걸 잘 모릅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항상 미국이 모든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결론단에 보면은 일부,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게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지식을 전달해 드리면은, 혹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대학원 다니면서 본인의 능력이나 두뇌가 주변 친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항시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똑똑하면서도 노동력을 투여하는 일들은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파고들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쪽 부분에 머리 검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계속 이제 진보해서 우리도 머리를 쓰는 쪽으로, 결국은 제가 머리 쓰는 게, 이 두뇌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AP나 AI에 있어서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부분, 손을 쓰는 데에 있어서 너무 경시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한테 너무 제조업을 다 넘겼다가 타격을 먹은 거지만, 그래도 핵심은 두뇌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경시해서 지금 두들겨 맞는 거죠, 중국한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결국 키는 두뇌가 쥐고 있고, 이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든 뭐든 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헤리티지의 결론이, 지금 중국이 더 많이 선진국의 기술을 훔쳐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기술 발전이 이제 더뎌짐이 왔다라고 중국 정부가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단계, 쫓아가는 거는 남의 걸 뺏어가서 하는 데는 금방 쫓아가지만, 그 어느 일정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사회 전반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대해주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현재 중국은 다 훔쳐가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뚫으려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완전 역사를 바꿨죠. 그리고 여전히 애플은 전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업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구 걸 카피해서 만들었나요?
구글이 그랬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첨단 기술들을 보면은 다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그것의 시장이 그걸 화답을 해준 겁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맨날 카피만 하다가 과연 어떤 누군가 그리고 좀만 그나마 그 토양에 있어서 애국심을 강조시켜서 희생해서 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윈이라든지 여러 유명 대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어떤 누가 중국에서 큰 기업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제조에서 강점을 가질지언정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쫓아가는 어느 일정 수준에서 쫓아가는 건 가능하지만 그리고 큰 시장을 담보로 그래서 인구가 많긴 해야죠. 근데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그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이미 헤리티지 리포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로보택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해주니까 금방 올 것 같지만 아직 문제가 산적해 있고요.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뚫어 나가야 되는데 즉각 학계의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 적용하는 그래서 제가 같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중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정치적인 면들들 이래서 독재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은 중국의 발전은 예상보다 높이 왔죠. 미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높이 왔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게 여러 보고서들이 나왔고 지금 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서 아마 미국 정부가 지금 하지 않나 싶고요. 중국은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은 쫓아오기는 현격히 어렵다. 진짜 CNBC에서 로보택시 탄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기자분이 뭐 중국 가서 해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미국의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일단 FSD 베타나 웨이모나 현재 크루즈가 어느 수준인지를 좀 타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NBC나 CBS 지금 인터뷰를 보면 none of them 누구도 세이프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정말로 엄청 뛰어난 로보택시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어떻게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되게 뛰어난 제품들은 해외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줄 의향도 없죠. 서방이 받아줄 리 없고 미국이 받아줄 리 없고 그러면은 중국 내수로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자본뿐만 아니라 헤리티지에서 이제 사이드로 자본 얘기도 하는데 아직은 중국도 수출 주도형이 그러니까 내수를 많이 키우려고 하지만 외국 자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고 지금 불시에 지금 다 나가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애플이나 여러 지금 심지어 그렇죠. 그 중국의 영혼의 파트너 애플조차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이 그래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렇게 금방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아직 중국이 힘들다라는 게 충분히 보여지는 면이고 유일하게 중국이 강점을 갖는 그 배터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이 탈 중국화를 하는데 여전히 배터리라든지 손이 더러워지는 일은 중국에 아직은 입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있어서는 참 그러니까 작두를 타는 정말 귀신같이 그 밸런싱을 참 잘하는 참 일론 머스크는 이런 거 보면은 이 와중에도 참 중국에서 장사를 잘하고 여전히 중국의 이점을 좀 빼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로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제조 강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게 BCG에서 그리고 레딧에서 이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걸로도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도 맞춘 게 없죠. 2018년에 미국의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어답션을 예측했던 건데 2018년에 예측한 거랑 2020년에 예측한 거랑 2021년에 예측한 거랑 2022년에 예측한 거랑 전문가들도 별 수 없군요. 예측이 이렇게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이건 알려주는 정보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빨라지게 하는 원인은 미국에서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누군지 뻔히 알죠. 이거 테슬라입니다. 여기 테슬라 아예 그려놨죠.
예, 완전히 테슬라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고, 이렇듯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 비판적일 수 있겠죠. 이제 좋게 얘기하는 쪽으로, 예, 뭐 광고비를 안 쓰니까, 예, 당연히 그 얘기는 제가 수십 번도 더해서 이제는, 예,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어제 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진짜 여러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을 이걸 몇 번을 깬 겁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의 EV 어답션은 정말 빨라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1등 공신은, 예, 테슬라고, 지금 제가 LA에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오고는 정말, 그래서 초행길인데 FSD 베타의 이 모르는 길일 때는 FSD 베타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 세 갈래 길 같은 데서도 알아서 선택을 해서 진짜 잘 가주는, 그러니까 헤맬 일이 줄어드는 거죠. 점점 너무 얘한테 의존하지 않나 싶은데, 차선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자꾸 사각을 덜 확인하게 되고, 초행길인데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FSD 베타와 함께라면은 이번에 덜 헤맸고 정말 편안히 장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데스밸리도 갔는데 진짜 샌프란 LA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